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아이오닉 6가 출시되었습니다. 아이오닉 6는 출시 전부터 현대차의 첫 전기 세단이자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인터넷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막상 출시하고 나니 디자인이 좀 별로지 않냐? 엠블럼이 문제다. 이렇게 호불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구하방 느낌이다, 르망 느낌이다. 국내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뭘 봐야 될까요? 바로 해외 반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 6의 해외 반응과 디자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오닉 6는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외에서 먼저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반응을 보려고 포럼들을 찾아봤는데요. 이상하게 이 아이오닉 6 포럼은 조용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동호회 카페 같은 건데요. 그래서 먼저 유튜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 가까이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영국판 다나와 자동차 카와우입니다. 여기는 이 채널 진행자인 맷 왓스님의 개그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같이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먼저 카와우 아이오닉 6 영상의 7초 부근입니다. 아이오닉 6는 BMW의 i4와 테슬라 모델 3의 대안입니다. 아이오닉 6를 테슬라랑 BMW에 비교를 하네요. 그리고 여기 3분대로 보시면 외부는 컨셉카와 비슷하지만 실내는 초보자를 위해 일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다행이다. 요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컨셉카는 일종의 쇼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쇼카라는 게 실제 사용하는 차가 아니고 말 그대로 보여지기만 하는 쇼잉인 겁니다. 아이오닉 6의 컨셉카인 프로페시의 실내를 잠깐 보시면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리모컨 같은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 좀 현실화시키기가 어렵죠. 그 외에도 카와우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은 칭찬을 하는 편이고요.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아이오닉 5와 같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격 예상은 일반 버전이 4만 파운드, 롱레인지는 5만 파운드, 그리고 6N의 경우에 6만 파운드로 예상을 했는데요.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이 차의 모든 면이 환상적이다. 5살 때 이것과 비슷한 그림을 그렸던 것 같다. 생각보다 호의적인 반응이 많네요. 다음으로는 8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탑기어입니다. 이 원년 멤버였던 리차드, 해리, 제레미 이 3인방이 하차한 후로부터는 조금 온도가 달라지긴 했는데요. 이 탑기어에서의 아이오닉 6 평가는 57초 부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일관성이 모두 동일해 보이는 여러 대의 차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다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픽셀 라이트, 지속 가능성, 거주 공간 등은 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거를 체스에 비유를 하자면 아이오닉 6는 비숍, 아이오닉 5는 나이트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Maybe? 저는 뭔가 이 말이 와닿습니다. 이 체스에서 비숍과 나이트, 이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가치를 가지는지를 자주 대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가치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지만 형식이 다르다는 것. 요건 구매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5와 6가 가지는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분 23초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헤드라이트 메인빔의 각도를 3도가량 수정했다. 조금 낮추면 우울해 보이고 너무 높으면 화가 난 것처럼 보여서 수평으로 만들고 싶었다. 요거는 저도 이 엔데이 때 가서 진짜 열심히 듣고 막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요. 요런 거는 국내에서 왜 이야기를 안 해주는가 궁금하네요. 저도 열심히 해서 탑기어만큼 커지고 싶네요. 아무튼 미세한 각도 조절로 이 인상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가장 유심히 봤던 부분입니다. 이 영상의 7분 59초 부분을 보시면 디지털 방식의 초창기를 떠올리게 하는 픽셀의 일종이죠. 이 70년대 중후반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8비트 테니스 게임. 그것은 매우 정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픽셀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시절에 느낀 적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억으로 빠르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 세대는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으로 픽셀을 접하고 우리는 픽셀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14세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23개의 모음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미음은 완벽한 픽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14세기와 15세기에 한글의 영향을 받은 자동차이며 이것은 주변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는 자동차일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듦과 동시에 가장 오래된 디자이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건 저도 처음 들은 내용인데요. 아니 왜 뜬금없이 파라메트릭 픽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나 싶었더니 한글 모음 중에 미음을 통해서 이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를 융합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해석의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단순한 디자인에 이러한 의미를 담아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측면의 벨트 라인이 벤츠 같다. 후면부에서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5층에서 정확히 차 꼬리 부분에 그랜드 피아노를 떨어뜨린 것 같다. 와, 이거는 진짜 서양식 조크네요. 아무튼 좋은 시도란 칭찬이 꽤 보입니다. 탑기어 영상에서는 현대의 디자이너 그룹 수장인 사이먼 로스비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 디테일한 면도 있었지만 이 단점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관계자가 바로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 만큼 탑기어 진행자의 개인적인 평가는 좀 기대하기 힘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더 패스트 라인카라는 채널입니다. 자동차 리뷰와 뉴스를 전하는 미국의 자동차 인터넷 매거진인데요. 홍시카도 이러한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선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직접 방문해서 리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상에서 8분 8초입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단점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오닉 6의 문제는 물론 헤드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앉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헤드룸에 공간이 없어서 제 머리는 지붕에 닿았습니다. 1열은 썬루프가 적용되어 2인치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2열은 헤드룸이 여유 있게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저도 앉아보기 전에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현장에서 앉아보니까 저는 의외로 넓었거든요. 요건 아마 저분이 키가 크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참고하실 만한 것 같아요. 여기도 댓글 반응을 보면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비틀 4도랑 닮았다라는 의견도 보이는데요. 이건 좀 약간 눌러놨을 때의 이야기겠죠? 자, 여기까지 메이저 유튜브 채널들의 아이오닉 6 리뷰와 댓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이 해외 유튜버들의 초기 반응은 칭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일부러 단점 부분을 편집해서 안 보여드린 게 아니고 진짜로 단점 파트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차, 즉 처음 보는 차다 보니 단점보단 장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시 초기 반응은 국내외 동일하게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요. 그 외에 특이 지적 사항으로는 북미 시장용 모델에서 사이드뷰 카메라가 불법이라서 적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포럼 의견들. 먼저 긍정적인 반응들을 살펴보면 이 차는 너무 멋있다. 나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에 들어간 모든 아이디어를 사랑합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에 적용된 픽셀이 이 마인크래프트와 아타리 세대를 14세기의 한글을 통해 연결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 현대는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눈에 띄는데요. 그 외에 이 벽돌 형태의 SUV가 아닌 것에 대한 반가워하는 반응도 있고요. 새로운 시도에 반갑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불호로는 단순하게 못생겼다. 디자인이 좀 길을 잃은 것 같다.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서 아이오닉 5가 차라리 나아 보인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인터넷상의 모든 의견들을 취합할 수 없었지만 최대한 모아본 겁니다. 디자인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의견을 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남들이 뭐라든 내가 보기에 예쁘면 그만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버도 사람이고 새로운 거 보면 좋아 보이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 모터쇼 때 긍정적인 반응이 앞섰는데요. 돌아와서 댓글 반응을 살펴보니 반응이 좀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일단 해외의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면서도 낯설다는 반응은 적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해외 자동차 역사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살짝 지루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을 해석하려면 먼저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라는 디자인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스트림라이너, 즉 유선형이라는 말인데요. 이 유선형 디자인은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 직후라서 실직에서 살아남은 산업 디자인들은 과학적 사고로 디자인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만의 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디자인을 했다는 뜻인데요. 아무튼 이 스트림라이너, 즉 쭉쭉 뻗은 이런 직선보단 공기역학적이고 역동적으로 보이는 유선형이 당시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게 건축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동차가 가진 속도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좋았고 실제로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이 좋았어요. 당시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자동차들은 그렇지 않은 차들에 비해서 더욱 낮아지고 넓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결과적으로 1934년 타트라 77, 크라이슬러 에어플로우 같은 모델들이 출시되었습니다. 해외 유튜버들이 아이오닉 6를 평가할 때 1930년대 유행했던 스트림 라이너를 언급하면서 오? 1930년대로의 회귀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런 역사에서 기초가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조금씩 접하기 시작했던 이 스트림 라이너 디자인이 해외에선 이미 70년이나 빠른 1930년대부터 눈에 익어왔으니까 이 우리 입장에선 아무래도 낯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트림 라이너, 유선형의 디자인이 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6는 현대차의 모든 모델 중에서 가장 낮은 공기저항 개수를 실현한 차로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공기저항이란 건 쉽게 말해서 공기 속에서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물체가 공기로부터 받는 저항인데요. 자동차는 공기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기 저항은 자동차를 움직일 때 차체의 저항을 일으켜서 파워트레인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풍절음 같은 이런 소음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파워트레인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연비가 나빠진다는 거죠. 우리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행거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교수의 한계로 내연기관 대비 주행거리가 조금 짧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과 전동화 모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B70을 기준으로 내연기관은 66리터의 연료로 706km를 주행할 수 있지만 전동화 모델은 77.4kW의 배터리로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배터리 양을 늘리는 게 가장 쉬운데요. 이 배터리 양을 늘리게 되었을 때 늘어난 배터리의 무게만큼 차의 무게도 증가되고요. 그만큼 주행거리도 동시에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공간도 조금 좁아지게 되죠. 특히 고속 영역에서 공기의 저항값이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소나타와 아이오닉 6를 예로 들어보면요. 이 아이오닉 6는 0.21CD의 공기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타는 0.27CD예요. 즉, 이 두 차량 간은 0.06CD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환산했을 때 약 29% 차이가 납니다. 보통 전기차의 공기저항 개수가 10% 낮아질 때 5%의 전비 향상 효과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은 디자인만으로 약 15%의 전비 차이를 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공기저항 값이 0.01CD가 줄어들면 약 40km의 경량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좀 약간 복잡하죠. 만약에 소나타의 공기저항 개수를 아이오닉 6 수준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나타와 아이오닉 6의 공기저항 개수 차이는 0.06CD입니다. 0.01CD당 40km 차이니까 즉 기존 소나타 대비 약 240km나 가벼워진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소나타는 1.6 터보 17인치 기준으로 13.8km였던 복합 연비가 14.63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드라마틱한 수치 변화가 아니지만 그래도 디자인 차이로 0.83%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건데요. 주행거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전기차로서는 이러한 차이가 굉장히 큰 수치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기 저항에 대한 얘기를 감안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아이오닉 6는 전체적으로 공기 저항 개수가 낮게 디자인 것에 대해서 티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뭔가 물방울 모양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되면 이 공기 저항을 감안하면서도 심미적으로 공감이 가는 디자인이 나왔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도로 디자인을 했건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아무튼 1930년 이 스트림라이너를 겪지 못한 우리나라 시각에서는 좀 익숙치 않다 보니 살짝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가 좀 더 눈에 익기 쉬운 디자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번에 아이오닉 6는 조금 해설이 필요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배우면서까지 차를 사나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전면부인데요. 후면부처럼 좀 더 과감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 안전상이나 기술적인 이유라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론을 보시면 이 얼굴 이미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후면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전면 플랩, 이게 처음 봤을 땐 이 발동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었는데요. 이 엔진의 냉각 수온 센서처럼 설정을 해놓은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한다고 합니다. 뭐 직접 열고 닫고는 안 된대요. 그리고 대망의 측면부, 아까 설명드린 스트림라이너 디자인이 조금 보이시나요? 이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좋은 디자인은 물방울 형상이라고 합니다. 말하고 보니까 약간 이 아이오닉 6가 물방울 모양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전기차 시대의 초기 디자인들은 전부 다 이런 유선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측면 라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조금 더 빨라 보이는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리어 범퍼 하단에 세로로 리플렉터랑 후진등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건 컨셉카였던 프로페시의 흔적입니다. 프로페시의 후면부를 보면 뒷범퍼가 달려야 하는 부분을 전부 다 라이트로 해놓았는데요. 이게 양산화되면서 안정성과 단가의 문제로 현재 스타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리플렉터부도 점등이 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전체적으로 요소들은 나쁘지 않은데 이 조화로운 면에서는 조금 살짝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면부가 조금 저는 아쉽다고 느껴지는데요. 강하게 말하자면 힘을 후면부에만 너무 줘서 이 얼굴에서는 살짝 힘이 빠져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 후면부에 비해서 좀 심플해서 뭔가 만들다만 느낌? 이 양산하는 과정에서 프로페시처럼 출시되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 프로페시의 냄새가 남아있다는 건 큰 발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이 후면부 수준에 걸맞는 전면부로 나왔으면은 진짜 깔 게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후면부는 뭔가 이 아일랜드 키친이라면 전면부는 좀 노출용 콘크리트? 그런 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아무튼 학술적인 면에서의 디자인 완성도는 높은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느낌에선 얼굴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는 뭐 디자인으로만 타는 게 아니니까 시승기도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